우리 시대의 가난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기본값이라 생각합니다. 가난에는 이런 끼니도 때우기 어려울 정도의 절대적 빈곤으로서의 가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시대를 사는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가난도 있거든요. 바로 이 가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들은 실제로 가난합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통합소득 통계만 살펴봐도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전체 인구 중에 대부분이 월 300만 원도 벌지 못하고 있어요. 중위 월 소득도 214만 원에 불과해요. 한국 국민 중에 30%는 월 120만 원도 못 벌고 있고, 이런 소득으로 지급의 높은 물가, 부동산 가격, 보육비, 교육비 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저성장, 제로성장 시대입니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죠. 이런 한국에서 예전과 같이 가난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있었던 그런 시절은 아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가난을 혐오하거나 가난한 것이 나의 무능력 탓인 양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혹은 주식이나 코인, 갭 투자를 통해서라도 물질적 풍요를 누리려는 헛된 꿈을 꾸기도 하죠. 이런 발버둥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어느 시대에나 소수의 특출난 야심가들은 아무리 가혹한 환경에서도 경쟁에서 승리해 돈과 권력을 줍니다. 그러나 모두가 경쟁에서 승리해 1등이 될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모두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월 수입 9천만 원을 버는 상위 0.2%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합니다. 이런 보통의 사람들은 이미 기본값이 되어버린 이런 한국의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가난이라는 단어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갓난신고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갓난이라는 단어는 몹시 힘들고 고생스러운 상태를 이릅니다. 살면서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괴로운 상태를 옛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라고 인식한 것 같습니다. 가난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유구한 것입니다. 2500년 전 공자 또한 출신이 비난했습니다. 공자는 학은 무사와 무당인 무녀가 야합해 낳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어 무당인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공자도 스스로 내가 젊었을 적에 신분이 천하여 비루한 일에 매우 능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 흙수저 출신 공자의 제자 중에 집안 대대로 부유한 상인 가문 출신의 자공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공은 금수저 출신이었지만 요새의 금수저나 재벌 3세대가 달리 그 자신부터 돈 버는 일에 옛날 말로 이재에 능했다라고 합니다. 논어에는 흙수저 출신 사부인 공자와 금수저 출신 제자인 자공 간의 가난에 대해서 나눈 멋진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자공이 말하였다.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답하였다. 나쁘진 않지. 하지만 가난에도 즐기고 부유에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지. 여기서 그 질문 의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공은 부유한 출신이라 자신이 비록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니 이 정도면 선생님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선생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했던 거죠. 이에 대해 공자는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유한데도 교만하지 않는 것은 수동적 소극적 윤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유한데도 예를 좋아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윤리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해도 즐길 수 있는 빈일하게 태도야말로 가난한 보통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난해도 즐긴다는 빈일하게 태도는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당장의 끼니도 때우기 어려운 절대적 빈곤 속에서 가난은 형벌입니다. 따라서 공자의 위 구절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는 다른 글에서 나라에 도가 있을 적엔
가난하고 신분이 천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요. 나라에 도가 없을 적엔 부유하고 신분이 귀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빈천과 부귀는 무조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빈천이고 어떠한 부귀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라에 도가 없다는 것은 가령 일제강점기나 히틀러 치하의 독일 같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란 거죠. 만일 지금의 한국도 정의와 공정이 상실된 시대라면 나라에 도가 없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것은 또한 공자에 따르면 부끄러운 일이란 것이죠. 부귀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와 상황에서 부귀를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빈천 또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빈천한 삶이 윤리적인 순간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의와 공정이 상실된 시대에 내가 빈천하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정신승리라고 폄하해야 될까요? 그래서 공자는 불인자, 곧 비윤리적 인간은 가난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즐거움도 오래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공자는 인자라야 인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라야 인을 이롭게 여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건강한 가난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인자, 윤리적 인간은 그 인함 속에서 편안히 거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하게 사는 것이 좋은 줄 아는 지자는 인함을 이롭게 여기지만 아직은 인함을 물속의 물고기처럼 편안히 무젓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남에 대한 태도, 이남에 도달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공자에 따르면 불인은 외부의 물질적 환경에 휘둘림 당하는 상태입니다. 인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의 단계가 사람다움을 보존하려고 분투하는 이인의 상태입니다. 인한 삶이 이로운 줄 아는 상태인 것이죠. 마지막은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상태, 바로 안인의 상태입니다. 인을 편안히 여기는 상태이죠. 곧 여유로운 삶이란 가난함으로부터도 넉넉함으로부터도 거리를 둘 줄 아는 적정한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삶을 평안히 관조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논어에서는 공자의 제자인 안회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단사표음, 곧 한 그릇의 거친 밥과 한 모금의 맹물을 먹으면서도 안빈낙도, 가난을 편안히 여기고 도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가난한데도 즐거워할 줄 아는 빈일악한 태도이자 인을 편안히 여기는 안인의 경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즐거움은 감각적 현세적 쾌락에서도 분명 나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시효가 짧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자연과 좋은 사람들과 향유할 수 있는 그 내면의 풍요, 관계의 풍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빈낙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을 홀로 평안히 여기는 안빈낙도의 경지는 보통 사람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삶의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존재한다면 가난해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가난을 함께 공유하는 상태로서의 공빈낙도야말로 현대의 새로운 가난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